안녕하세요. 김경숙의 부동산 TV 김경숙입니다. 제가 그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면서 취득세, 양도세 부분 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양도세 부분으로 해서 2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렇지만 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또 표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율은 710 대책에서 많이 변동이 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1%부터 3%, 이제 8%, 12%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주택 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농특세, 교육세 이런 포함된 이율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개인과 법인이 있죠. 그래서 1주택, 일시적 2주택일 때도 1주택으로 들어가죠. 이게 1주택, 그리고 2주택, 3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은 주택 수에 무관, 주택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1주택일 때는 6억 이하일 때 전용 면적 8호 제곱미터 이하와 초과가 나눠지고요. 또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까지를 8호 제곱미터 이하와 초과가 전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9억 초과일 때도 8호 제곱미터 이하 초과 나눠줍니다. 이렇게 지금 1주택일 때 개인은 뭐 단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단계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대, 3%대, 8%대, 12%대 이렇게만 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세히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요. 지금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인 부분은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계산이 이렇게 복잡해요. y 곱하기 3분의 2 x 마이너스 3 이거 수학을 해야 됩니다. y는 세율에다가 거래 금액, 그러니까 억 단위의 거래 금액을 곱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고 3을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9억 초과에서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까지는 단계적으로 1.1111%부터 2점 몇몇몇몇 3점 몇몇몇몇 이렇게 지금 보시면 8호 제곱미터 이하 틀리고 뭐 단위별로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단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1.111부터 최고 금액 3.289까지, 1.311부터 3.189까지 이렇게 최저와 최고 금액 그 세율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일 때는 또 면적에 따라서 3.3% 또는 3.5%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2주택일 때는 이제 비조정 지역일 때는 3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항상 조정 지역보다 비조정 지역일 때는 1주택이 더 혜택을 더 준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취득세가 이렇게 8%인데 정확하게 하면 농특세, 교육세 플러스해서 8.4%와 면적에 따라서 9%도 있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일 때 비조정 지역에서는 4주택 이상일 때는 금액 상관없어요. 지금 금액이 1주택일 때만 6억, 뭐 6억 초과 9억이야, 9억 초과 이렇게 나눠지고 나머지는 그 금액이 상관이 없습니다. 면적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일 때는 12.4% 농특세, 교육세 포함해서 또 면적이 좀 큰 경우는 13.4% 그리고 법인일 때는 금액도 불문 또 취득세는 면적도 불문 12%인데 농특세, 교육세가 다르죠. 그래서 12.4%, 13.4%입니다. 요거는 이제 혹시 필요한 경우에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표가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표 참조하시라고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취득세, 일반적인 취득세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예요. 그런데 비조정 지역하고 조정 지역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거는 주택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조정 지역에서는 어,
한 주택, 이제 다주택일 때는 한 주택씩 더 포함이 돼서 8%, 12%가 다르죠. 그래서 조정 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는 철거 멸실 전과 멸실 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철거 멸실 전에는 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철거 멸실 후에는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취득세는 1주택에서 뭐 1%에서 3%, 그리고 2주택일 때는 조정지역일 때 8%, 비조정지역일 때는 3주택 이상일 때 8%, 그리고 조정지역 때는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일 때는 4주택 이상일 때 12%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로 적용이 되고, 이제 멸실 후에는 토지 취득세 4.6% 적용이 되는데, 기존 주택 보유 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열 채를 갖고 계셔도 토지 취득세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4.6%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내용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철거 멸시 후에는 토지 취득세라고 했는데요. 원칙을, 그 법적인 원칙으로 하면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토지 취득세 4.6%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후에 철거가 바로, 멸실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과 철거 멸실 날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 멸실이 되기 전에도 또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역에 따라서 전기 끊어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 시점부터 토지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철거 멸실이 동별로 이렇게 다 되는 경우에 토지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자체별로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 정확하게 잘 알아보셔야지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며칠 때문에 이 4.6%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큰 고객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를 했는데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에 세금을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른데 일단은 개발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재건축만 제가 먼저 적어봤어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원조합원은 사업 시행 구역 지정일 때부터 조합원인 분들은 원조합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이 되신 분들은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조합원일 경우에는 이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가 또 달라지는데요.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간에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96%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85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3.16%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전용 면적 이하일 때는 2.9, 여기 승계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이하일 때는 2.96이죠. 그리고 초과일 때는 3.16. 이렇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달라요.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3.16이 아니고요. 세금 여기 아래 부분 보시면 세금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라고 돼 있죠. 과세표준은 해당 평형 건축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 주택이 완공이 되면 그 신축은 평형이 또 다르잖아요. 기존 주택하고. 그러면 그 평형대에 이 세율을 곱한, 그러니까 건축 대금이에요. 해당 평형대의 건축 대금에 이 면적에 따라서 2.96을 곱할지 3.16을 곱할지 이렇게 계산된 금액으로 입주 시에 신축된 완공된 입주 시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어,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입주권일 때 납부를 한번 하고 신축 완공됐을 때 납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주했을 때는 금액이 뭐 그렇게
그렇게 뭐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원칙이 1주택이 있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둘 다 비과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여기서 이 기존 주택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조정 지역에서도 이렇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비조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A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B주택을 샀는데 B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보는 거는 기본적인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지금 조정지역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조정지역이 많이 지정이 됐죠. 지금 12월 18일부터 실행이 돼서 제가 영상에 올려놨었어요. 조정지역으로 그 바뀐 뒤의 변화된 내용 해서 1탄, 2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그거 들어보시고요. 음, 여기 이제 일시적 2주택 이 해당이 되려면 조정지역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아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A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에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지역이었을 때 조정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는 3년 이내, 그러니까 위에 원칙하고 똑같아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A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2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2년으로. 2년 이내에 그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2년이에요. 2년 이내에 2년이었는데 지금 바뀐 게 이거 이제 개정법이에요. 위의 내용은 이 기간에 신규 취득을 했을 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신규 취득을 했고 두 번째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취득을 한 경우에요. 그런데 이게 개정세율에 의해서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이 기간에 12월 17일 이후에 이제 신규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2년이 아니라 1년 플러스 1년 내 B주택을 전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1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B주택에 이사를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고 그런데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은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 계약에서는 임차인에게 2년을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B주택에 전입을 하라고 했는데 이 B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1년 이내에 B주택에 전입을 하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2년이 안 됐어요. 못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1년이 아니라 그때는 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2년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전입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을 못 쫓아내니까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2년까지 봐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고 그리고 C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A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A주택. 이 A주택 입주권, 그러니까 B주택 그리고 C 입주권이 있는데 A주택, 주택을 양도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 주택을 양도세를 어떻게 내냐. 일반 세율,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2% 구간입니다. 6%, 뭐 15%, 24%, 35%, 38%, 42%, 45%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이 일반 세율에 중과가 들어갑니다. 두 주택일 때는 10%, 세 주택일 때는 20% 중과가 들어가죠. 5월 말일까지. 이 중과를 플러스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주택을 팔거나 양도하게 되면 중과가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중과세율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세주택의 경우에 20%가 아니고 30%, 10%더 추가된 세율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 세율이 45% 적용이 됐다,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45%는 15억 초과일 때 45%입니다. 그래서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45% 일반 세율인데 3주 최고 6월 1일 날 이후에 팔았을 때 30%까지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45% 플러스 30%니까 75%죠. 최고 75%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는 A주택을 팔았을 때 이렇게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고 C 입주권을 있는데 이번에는 A주택을 양도를 하는 게 아니라 C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C 입주권,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이죠. 입주권을 팔거나 양도를 하게 되면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입주권이어서 그래요. 입주권. 여기 위에서는 A주택이었기 때문에 중과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는 입주권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일반 세율만 적용이 돼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할 때는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 세율에도 뭐 30% 40% 적은 이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과 안 되는 걸로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율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표를 만들었는데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고 누진 공제액이 또 있습니다. 여기 주택 보유 기간은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1년 미만일 때는 70%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제 개정돼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일 때는 60%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2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1200만 원, 또 4600만 원, 8,800만 원, 1억 5천, 3억, 5억, 10억, 10억 초과까지. 10억 초과는 이번에 또 초과가 됐죠. 없었는데. 그래서 6%에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까지 나눠지는데요. 지금 이 누진 공제액이 있죠. 이 누진 공제액은 뭐냐면 지금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세율만 납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1,200만 원 초과되거나 또 4,600만 원, 8,800만 원 초과될 때는 누진 공제액이 더 많아지죠. 왜 이 누진 공제가 있냐면 1,200만 원 초과라고 하면 1,200만 원 아래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 아래인 부분까지 지금 포함해서 15%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5%에서는 이미 1,200만 원까지는 6%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6%인데 15%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 아니라 6%로 계산을 그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진 공제가 108만 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8,800만 원 초과 뭐 이게 한번 볼까요? 1억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1억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2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1억이 발생했다고 쳐요. 그러면 8,800만 원 초과해서 1억 5천까지가 35%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35% 구간인데 1억인데 35% 구간이면 얼마인가요?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을 다 내야 된가요? 아니죠. 지금 앞에서 1,200만 원까지는 6%고 1,200에서 4,600까지는 15%고 4,600에서 8,800까지 24%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이면 1억까지 무조건 35% 계산하면 그 아래 구간에 대해서는 6% 15%라고 했는데 왜 35%로 다 계산을 하냐? 3,500만 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 속에가 더 적은 금액들이 더 세율이 적은 이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계산을 해서 이 빼주라고 계산을 다 해놓은 겁니다. 빼놓은 겁니다. 구간별로. 그래서 이 누진 공제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억
1억에 35%니까 3,500만 원 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1,490만 원을 뺀 나머지를 양도 그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또 그거 다 양도소득세는 아닙니다. 양도세 내실 때 계산할 때 필요 경비가 또 빠져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따로 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 그리고 뭐 발코니 확장비 이런 등등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마지막까지 계산할 때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 710 대책에서 이제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강화를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중과세가 들어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 5월 31일까지는 두주택일 때 10%, 3주택일 때는 20% 추가가 되는데 6월 1일부터는 두주택일 때는 20%, 3주택일 때는 30%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 제가 새해 인사를 못 드렸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코로나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발생을 하고 있네요.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어, 뭐 우리가 규칙 잘 지켜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